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익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 정보토입니다.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정말 미친 듯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5월 26일에 3,395원이던 주가가 6월 21일에는 5,500원까지 치솟았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안에 60% 이상이 상승한 한솔 로지스틱스인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한참 핫했던 해상 운임 상승의 숨은 수혜주다, 그리고 삼성 SDI 성장의 수혜주다 하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단기 과열 종목이 되면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됐었는데요. 단일가 매매가 종료됐던 6월 22일 어제 무려 10%나 떨어졌습니다. 기관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고 이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이 다 받아내는데요. 사실 최근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냥 물류하는 기업이구나, 삼성 SDI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구나, 운임 상승의 수혜주구나,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고 급하게 매수를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솔 로지스틱스는 여기서 반등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아니면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지, 기업 분석,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이름과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한솔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한솔재지, 한솔케미칼 등의 한솔그룹에서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회사 소개를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 운송사업, 트럭 운송사업, 포워딩 사업, W&D 사업, 물류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기 전에 물류 기업 하시면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등이 생각나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류업계에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매출액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사업 영역에서 2PL, 3PL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제조업을 한 기업 자신들이 직접 물류를 운송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제조도 하면서 물류까지 해버리면 그건 일자 물류, 1PL입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물류 계열사를 따로 두고 물류 전문 자회사를 통해서 모기업의 상품을 운송하면 이거는 이자 물류, 2PL입니다. 그리고 3PL은 모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상품들도 물류해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류회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모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2PL로 시작을 해서 다른 기업들의 물류까지 해주는 3PL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한솔그룹의 모기업, 계열사에서 물류를 할 게 많아? 이런 게 왜 나왔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자님의 장녀, 그러니까 고 이인희 고문께서 삼성그룹 내에 있던 전주재질을 1991년 삼성에서 독립하면서 만든 게 한솔그룹입니다. 그래서 한솔그룹은 범삼성가로도 유명한데요. 국내 제지 산업을 이끌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한솔재질을 필두로 한솔그룹은 2018년 기준에 재계서열 60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야 전부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전부 디지털화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종이가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솔그룹에서는 물류 전문 기업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모기업이 워낙 컸기에 한솔 로지스틱스는 물류 인프라를 쉽게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솔 로지스틱스는 코스트코, 갤럭시, 삼성전자,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OCI, SKC 등 많은 화주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물류가 제대로 수출, 수입될 수 있게 국내 내륙 운송, 해상 포워딩, 해외 내륙 운송 등 통합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사업 노하우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물류 시스템인 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의류, 전기전자, 냉장, 냉동 등 산업별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중국 상해, 천진,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
6개국의 9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화주들의 수출을 더 효과적으로 운송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65%, 상해에서 10%, 천진에서 7%, 인도에서 4.6%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전히 많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오늘 3.86% 하락한 4,7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한솔로지스틱스는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25일 이후로 한솔로지스틱스는 60% 이상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 수혜주다, 온인 삼성의 수혜주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 그것도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관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한솔로지스틱스가 상한가를 간 날 기관이 무려 50만 주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많이 팔았고요. 정말 대박이었죠. 그렇게 단기 과열 종목이 되었지만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던 6월 22일 개인들은 한솔로지스틱스에 뒤늦게 관심을 가졌지만 기관은 몇 주에 걸쳐서 매수한 걸 다 털고 나갔습니다. 하루 만에요. 10%가 떨어졌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인데요. 기관들이 다 끌어올려 놓고 개인이 관심이 가지면 떨어지는, 개미들만 당하는 이 더러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주가를 보면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한 게 최근이고요. 10년으로 넓혀봐도 이런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과 15년에 이런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때는 뭐였냐면 한솔그룹이 순환 출자 형태에서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한솔로지스틱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와 사업 부분을 분할하면서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이익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치솟았다가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기대감보다 크게 오르진 않았고 2,000원대 박스권에서 거의 4년, 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2019년부터 매출이 점점 좋아지면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기관이 미친 듯이 끌어올리면서 더 치솟았고요. 한솔로지스틱스는 이틀 연속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가 튼튼한지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요. 2018년에 해외 물류 법인을 지주회사로부터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인수 과정에서 단기 차입금과 해외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지금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018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125%였으나 2019년에 급격히 늘어나서 2020년에는 258.59%까지 늘어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2019년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회사가 리스하는 것들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을 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한솔로지스틱스의 경우에 컨테이너나 트럭을 리스를 하는데요. 이거를 예전에는 운용 계약만 맺고 수수료만 줬었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자산과 부채로 잡으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확 늘어난 거죠. 여기 아래 기사를 보시면 거대한 항공기, 선박, 컨테이너 등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19년부터 엄청 뛰게 된 거죠. 하지만 원래 하던 사업일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게 절대적인 건 없고 해당 사업군의 기업들과 놓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물류기업들인데요.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KCTC 여기에 부채 비율인데요. 각자 다 옆에 보시면 초록색 실선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 다들 높게 뛰어오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방을 제외하고는 부채 비율이 대부분 100%를 넘고 있습니다. 물류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대부분 높은데요. 그런데 한솔로지스틱스는 2020년 기준으로 258%라고 했으니까 산업군 내에서도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 3,847억 하던 매출이 2018년에 한 번 뛰고 2020년에 또 한 번 뛰었는데요. 이거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매출액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한솔로지스틱스 별도 매출로 보면 이 기간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해외 법인을 인수한 것, 그리고 부산항 근처의 물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윤 익스프레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더 강화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매출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확 뛴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높지가 않습니다. 물류사업 특성상 뭘 많이 남기기가 어려운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2.57%입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코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분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요. 유동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유동부채보다 조금 많은 상황으로 회사가 당장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부분의 부채가 매입 채무와 리스 부채에 관한 것으로, 어떤 기업들은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차입을 많이 하면서 수많은 빚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솔로지스틱스는 단기 차입금이 17년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최근에도 회사를 인수하면서 차입을 했지만 이마저도 정말 빠르게 바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한다,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회사가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차입 없이 운영하는 한솔로지스틱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는 적자 없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익잉여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분기로 볼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0년에 매출이 늘어나는데요. 분기로 보면 매 분기마다 조금씩 더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늘어났고, 2020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컨테이너, 트럭 등 이러한 리스로 인한 고정비용이 있어서 이걸 제하고 나면 아주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회사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이거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동종 산업군의 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다. 그럼에도 차입을 무리하게 하는 형태는 아니라서 회사가 위험하다, 이럴 걱정은 없다. 코시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년 매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